안 읽어도 되는데?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 그렇죠. 좀 거대하게 얘기하자면 인생이 바뀌었다. 완전히 바뀌었죠. 유일하게 5점 만점 준 책이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책 왜 읽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진짜 재미로 읽는데. 내 허공에 떠있던 내 생각들, 사상들이 자리 잡아지는 느낌? 독서 초보가 그래도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 좋을 책. 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댄입니다. 이쪽은 저의 남자친구인데요. 오늘 제가 여기 불러온 이유는요, 원래 남자친구가 책을 안 좋아했는데 책을 읽은 지 지금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권을 넘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책을 100권을 이상 읽었더니 어떤 게 달라졌는지 좀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전에도 뵌 적이 있습니다. 평점 평점 짜게 주기로 평소 유명한. 개떡같이 주기로 유명한. 개떡은 아니지. 개떡이지. 심지어 저는 영문과였는데도 영문학과요? 영문학과였는데 책을 정말 좋아하지 않아서 영문학과 때 읽었던 책들도 거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전 요즘 읽은 책도 기억 안 나요. 그거는 최근에 1년 반? 2년 동안 이제 책을 거의 매일 읽고 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읽는다고 봐도 돼요. 일단 뭐가 변했냐에 앞서서 왜 갑자기 책을 읽게 됐는지를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책을 싫어하진 않았는데 네. 그냥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책은 그냥 개인의 취향이다. 그러니까 취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냥 영화 좋아하는 것처럼. 그쵸. 내가 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를 보고 아니면 플레이 한다든 그런 것처럼 책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책은 내 취향이 아니다. 딱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굳이 시도하지도 않았던 느낌이었는데, 책을 읽은 건 이제 아키가 책을 옆에서 계속 읽는데 저는 약간 전자기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전자책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좀 멋있는데? 뭔가 아이패드보다 그 느낌이 있잖아, 전자책에. 아니 근데 웃긴 게 보통 이렇게 종이책 같은 거를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걸 멋있다고 생각하지, 전자책을 보고 있는 거를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좀 특이한 것 같아. 전자책이 멋있는 것보다 전자책이 예를 들어 아이패드를 보면은 아이패드는 그 화면에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근데 전자책은 이제 잉크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한테 이거 사줘 이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쿠팡 배송을 시켜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첫 책이 뭐였냐면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 이런 맞아. 책이었던 것 같아요. 문학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샀지. 네. 전자책으로 샀는데 850페이지인가 미친 거 아니야? 870페이지인가 막 그랬던 것 아니 같아요. 책을 이제 읽어봐야지 하고 샀는데 800 벽돌책을 고른 거죠. 근데 이게 두꺼운 책이 전자책으로 들어오면 더 좀 그치? 오래 걸리는 느낌이 있어. 이 물리적으로 안 보이니까. 끝이 없는 느낌? 근데 그걸 시작했고 완독을 하긴 했어요. 진짜? 다 읽었었나? 다 읽었어. 꾸역꾸역 읽었던 것 같아.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책을 좋아할 인재였던 거죠. 그런 거. 근데 사람의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좋아하게 되는 시기가 있는데 내가 옛날에 돌아가도 난 그때는 여전히 안 좋아했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책 읽어라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자기 때가 아니면 안 읽는다. 그치. 그치. 하긴 그런 거 같기도 해. 아니 그 책이 리뷰가 너무 좋았었는데 내 생각엔 그 리뷰가 좀 가짜였어. 근데 지금도 그런 책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맞아. 좋다 했는데 별로야. 이제 내가 판별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생긴 것 같은데 그때는 뭐 그냥 근데 이거지. 별로였으면 안 읽을 법 하잖아. 근데 왜 또 다시 읽기 시작했죠? 800페이지가 넘는 걸 읽다 보니까 이제 좀 200페이지, 300페이지 이런 건 좀 그래도 부담이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한번 읽어보자 해서 이제 다른 책들을 읽어봤는데 좀 수월한 거야. 왜냐면 그 처음 읽었던 책은 난이도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소설책 화씨 그거 읽었던 것 같은데. 화씨 451. 화씨 4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어령 선생님 마지막 수업 읽고 그러면서 이제 좀 책에 완전히 재미를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이어령 그 마지막 수업 읽고
약간 본인이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의 책을 처음 봤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오늘의 주제인데 제가 이제 책을 여러 권 읽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좀 그거긴 해요. 어떤 거? 뭐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약간 오만함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허세가 있었다. 아니 허세랑은 좀 달라요. 아 그래요? 허세라기보다 너무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 만나는데. 근데 저는 오만함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나 스스로 나를 너무 잘 알아. 책 난 읽을 필요 없는데. 아, 약간 이런 거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오만하다. 그런 게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네. 내 생각이 맞았네. 아 미친 더 오만해졌어. 내 허공에 떠있던 내 생각들, 사상들이 자리 잡아지는 느낌? 이제 보통 책은 어떤 주장을 하면은 거기서 뒷받침을 얘기하잖아요.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쫙 길게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길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종이장 같은 수준으로 얘기를 했다면 책을 읽으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이 주장, 내가 생각했던 이 주장이 이런 바탕이 있었구나. 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네. 좀 더 확립을 하거나 혹은 반대되는 거, 네.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반대로 좀 부셔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된다거나. 그게 변화 중에 하나였네요. 엄청 큰 거죠 사실. 되게 좋은 변화인 것 같은데? 그쵸. 그거는 진짜 최고의 변화죠. 그러니까 변화 1번은 내 생각을 확실한 근거를 들어서 확립을 했고, 혹은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되는 주장을 들음으로써 좀 깨지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있었네. 네네네. 좋은데? 그리고 사실은 그 아까 오만함이라고 했지만 네. 그 오만함이라는 게 네. 사실은 계속 혼자 갖고 있다 보면 오만함은 사실 외로움이 되거든요. 왜요?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나만 생각이 좀 특이하네. 이상한 게 나밖에 없잖아. 네. 주변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나를 숨기면서 사는 거예요. 네. 내 주장을 숨기면서 살아야 되고 내 생각도 그런데 아닌 것처럼 해야 되고. 그렇구나. 근데 책에서 보니까 나만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아니었네. 이 대단한 사람도 이런 생각을 갖고 당당하게 주장하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외롭구나. 근데 저는 그걸 제일 많이 느꼈던 게 데미안이라는 책을 읽고 그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요? 추천합니까, 데미안? 데미안은 추천이죠. 책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데미안이라는 인물이 네. 평범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인물이 되게 현실에도 많이 숨어 있어. 그러니까 특히 책을 좋아하고 약간 소수의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데미안이 그 사람들 대변해줘서 한 캐릭터로서 매력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뭔가 공감하면서 위로해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네. 그러면 또 어떤 변화가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읽잖아요. 책 읽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는 좀 과제 같은 느낌인 거지. 저거 그치, 책은 그치. 읽긴 읽어야 될 텐데. 맞아. 이런 딱 생각. 과제 같은 느낌. 근데 저는 뭐가 바뀌었냐면 네. 책은 읽어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어. 즐겨야 한다. 책을 즐긴다는 행위의 의미가 뭐냐면 네. 이게 대중교통 이용할 때 항상 책을 읽어요. 거의 진짜 항상 여기저기 다닐 때 막 1시간씩 걸리고 이러잖아요. 그쵸. 저는 그 1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오. 그렇다 보니까 그 틈틈이 읽는 게 습관이 된 거고 오히려 집에서 일하는데 뭔가 너무 피곤해. 그러면 책을 읽어 또. 맞아. 그거 책은 휴식이 됐다. 그니까 이렇게 책을 읽으면 사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라고 하는 게 조금 무색해지는 느낌이랄까? 책 읽을 시간 진짜 많죠. 따져. 왜냐면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뭐 100권 넘게 읽은 거니까. 두 번째 변화가 그러니까 책을 과제가 아닌 즐기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잖아요. 이제 진짜 취미가 된 거죠. 근데 저도 진짜 공감하는 게 일상. 사람들이 책 왜 읽냐고 물어보거든요.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럼 진짜 재미로 읽는데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긴 하는데
아 근데 이 상대방이 나한테 그걸 물어봤을 때는 진짜 원하는 대답이 있겠지. 순수하게 나한테 진짜 왜 좋아하는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뭔가 그럴듯한 대답을 원해서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책이 재밌어서 읽어요.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아 누가 나한테 물어봐 책을 왜 읽어? 라고 물어보면 진짜 재밌어서 읽는데? 라고 할 거 같아. 그쵸. 왜 읽어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안 읽어도 되는데? 읽어야 되는 건 아니지. 그쵸. 그냥 읽으면 좋지. 근데 읽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조차도 안 읽었었는데 아 그쵸. 어떻게 돼서 즐기게 되면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즐기게 되려면 이제 아키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 책을 즐기는 사람이 옆에 두면 궁금해서 읽게 돼 있긴 하는 것 같아. 저도 요새 막 사람들한테 책을 선물을 많이 해줘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 선물 진짜 많이 해주거든요. 특히 뭐 무슨 얘기가 있었다 그럼 그럼 너 그 책 읽으면 되겠다 그거 주고. 저도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책을 선물해 줬는데 3년 지났는데 아직도 안 읽었다 그러던데. 또 있어요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이게 가장 큰 것 같아. 좀 거대하게 얘기하자면 인생이 바뀌었다. 책 100권 읽었더니 인생이 바뀌었다. 진짜야. 근데 나는 책 100권을 읽었더니 인생이 바뀌었다. 진짜로? 진짜로. 어떻게? 아까 그 어떻게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이제 합쳐진 게 세 번째가 될 것 같은데 네. 내 생각이 확립되고 내 의견이 확실히 생기고 다른 사람 의견도 받아들이게 되고 어쨌든 책은 남의 생각을 엿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책을 막 쓰는 것조차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자기 머리를 다 싸매가면서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 몇 시간 만에 그냥 읽는 거잖아. 그렇게 따졌을 때 나는 100명이 넘는 사람의 생각을 다 읽어버린 거잖아. 오. 얼마나 커 그게. 오. 그래서 내 삶에 적용을 엄청 많이 하죠. 근데 적용이라는 게 뭐 자기계발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문학에서 내가 영감을 얻은 거, 그다음에 뭐 실용서에서 내가 배운 거, 그런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생기고 내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살면서 목표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았어요? 네, 저는 완전 흐르는 대로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본인 꿈이 없었으니까.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보면 난 너무 부러웠거든. 네. 근데 나는 30살 될 때까지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살아왔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확립이 되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다가 확실히 생기더라고요. 왜요? 가치관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 목표의 큰 기반이나 토대라 그러죠. 네. 그게 잡히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목표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예로 제가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책 쓰고 있어요. 지금 책을 이제 출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초안을 저번 주에 넘겼고 아마도 올해 나올 것 같은데 책을 쓰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내 사전에 없던 거였어. 내가 책을 쓰다니 이거네. 그쵸, 내가 책을 쓸 일이 없었죠. 그치. 근데 책을 읽음으로써 책을 왜 써야 되는지라는 게 생긴 거지. 왜요? 저는 좀 장르를 안 가리고 막 읽거든요. 그쵸. 초반엔 좀 그 철학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맞아. 근데 철학책을 읽으니까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왜냐면 어쨌든 철학이라는 건 내 생각을 글로써 기록을 했기 때문에 철학이 돼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를 제외하고는 소크라테스 누가 써줬잖아. 플라톤이 써줬잖아. 근데 대부분 철학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써내려 갔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남은 거고 그게 철학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똑같아. 나도 내 생각이 있고 이거를 그전에는 내가 그냥 말만 하면서 살아왔다면 네. 이건 사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인 거잖아요. 저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겼고 내가 죽었을 때 슬퍼.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글로서 남겨놓는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겠다. 이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절대 이 생각의 그 흐름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책이 본인의 인생을 진짜 바꾼 거네. 완전히 바꿨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한 예일 뿐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도 말을 이렇게 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들, 삶을 대하는 태도, 살아가면서 나와 지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생겼죠. 결과적으로 제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네요. 책 덕분에. 내가 책 속에 그렇죠. 아키 덕분에 인생이 바뀐 건 맞죠. 책을 내가 그래서 읽기 시작했고
좋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책을 좋아하고 싶어서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약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변화했던 점이 있나요? 이런 변화를 얘기해주면 어우 나 책 읽어야겠다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은 그런 변화 모습?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책 한 거 읽었더니 연봉이 달라졌어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아 돈이 나와야 돼 돈. 그러니까. 월 처음 보는 법. 그런 거. 근데 그런 거보다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책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어요. 책은 생각보다 운이 좋아야 돼요. 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외국인 친구가 닭갈비 한번 먹고 싶어. 어. 그럼 내가 닭갈비 집 데려갔어. 근데 닭갈비가 너무 맛없는 거야. 어. 그럼 얘가 두 번 다시 닭갈비 안 먹겠지. 닭갈비면 맛없다. 나중에 와가지고 야, 닭갈비 먹었어? 어우 내 타입 아니야. 이럴 거 아니야. 책이 딱 그래. 맞아.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 그건 재미없어. 그래. 이거 어떻게 읽어? 근데 그게 모두에게 재밌는 책은 사실 없다. 취향이 있고 자기한테 맞는 책이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책을 읽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책 한 권 읽고 내 타입 뭔가 재미없는데 아니면 다른 책을 계속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첫 책이 되게 재미없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서 나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5권 정도를 읽으면 그래도 좀 책의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막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어서도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왜냐면 베스트셀러라는 거는 지금 시기의 베스트셀러인 거지. 오히려 스테디셀러 읽는 게 낫지.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마케팅도 많이 들어갔을 테고 사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첫 책이 재미없어서 책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다는 거 완전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몇 권의 더 책을 읽어봐라라고 하셨는데 그거 플러스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재미없어. 예를 들어 데미안 읽었는데 막 재밌다 했잖아. 근데 데미안 읽었는데 뭐가 재밌다는 거야 막 이러면서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시기예요. 지금 내 시기에 이게 너무 재미없어서 안 읽어, 못 읽었어. 근데 내가 몇 년이 지나고 우연히 다시 읽잖아요. 이거 어쩜 이렇게 나한테 지금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책이 저는 진짜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함부로 선입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떤 책이든.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데미안 진짜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처음에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데미안 너무 좋다고 한 얘기만 듣고 읽으면 그치. 뭐야 좀 어려운데? 왜냐면 어려워. 좀 뒤에 가면 좀 쉬워지는데 그거는 이제 데미안이 초보를 위한 책은 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좋은 책은 아닌 거고. 그리고 자기 경험에 따라서 책 읽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쵸. 책이 어려워요. 만약에 어려워도 내 경험에서 이 어려움에 한 자락이라도 뭔가가 이해가 되면 그게 그냥 다 이해되는 느낌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노려야 돼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얼핏 읽으면서 이거 이런 얘기겠구나 하면서 자기 경험이랑 약간 짜집기 해서 읽어나가는 것도 좀 재밌게 읽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관련된 그 책 하나 얘기해도 되나? 네. 책에 시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남긴 평점 중에 너무 시끄러운 고독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2.5점을 줬어요. 네. 근데 한 줄 평이 뭐였냐면 글솜씨가 너무 훌륭해 유쾌하지 않다. 내가 좀 더 지적이게 되면 다시 읽고 싶다. 이렇게 쓴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도 이건 너무 좋은 책 같은데 지금 모르겠다. 내 레벨이 아닌 것 같아. 다 이해하기엔 내 레벨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는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메모해두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내가 좀 지적 능력이 올라갔군. 한번 다시 읽어봐요. 저거 읽었는데 또 별로가. 더 모르겠고. 또 뭐 있나요? 또 있다면 뭐 그런 거 있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분야를 좀 알고 싶으면 옛날엔 그냥 막 인터넷 찾아봤다거나 그랬다면 요즘은 그냥 그쪽 분야 책을 읽어버려요. 책을 먼저 찾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뭐에 관심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책을 한 3-4권 5권 읽어요. 한 번에. 책을 지금 써보셔서 알겠지만 책이라는 게 진짜 얇고 막 만얼마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책을 쓰기까지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런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정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 쓰고 고치고를 엄청 그러니까 길게 하잖아요. 사실 인생을 갈아 넣은 거야. 맞아요. 그냥 대충 써서 낸 책들도 있죠. 근데 그건 많지. 딱 보면 알아요. 아유 그지같네 이러면서 그냥 넘기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진짜 이 퇴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또 편집자한테 넘겨서 또 고치고 막 난리가 나. 진짜 노력을 정말 인생을 갈아 넣는 나를 갈아 넣는 행위가 책인데 그런 책을 4-5권 읽는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 이제 자신감이 생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게임으로 치면 이제 영역별 능력치가 생기는 거야. 뇌과학 쪽 능력치가 생기고 건강 쪽 능력치가 생기고 이제 돈 관련된 그런 책들 읽으면 또 그쪽 능력치가 생기고. 그럼 이쯤에서 약간 모두가 궁금해하는 2가지를 추천해줬으면 좋겠는데 뭔데요? 이제 독서 초보가 그래도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 아, 좋을 책. 책? 어쨌든 책의 재미를 들리고 싶다 하면 무조건 네. 사강의 아 슬픔이 안녕. 근데 그 책은 진짜 제가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읽은 분들도 진짜 많은데 진짜 다 좋아요. 다 너무 재밌다고. 그건 진짜 어. 최고예요, 최고. 근데 이거 진짜 물론 아까 말했듯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평균 이상으로 좋아했던 책이어가지고 추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짜로. 유일하게 5점 만점 준 책이잖아요. 맞아요. 유일해. 아직까지 유일. 유일. 아직까지 유일해. 대단하다 진짜.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아 책이 재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글만 읽었는데도 이렇게 재밌을 수 있구나. 모든 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대로 상상해가면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모두가 이해가 되는, 이 모두의 감정이 이해가 되고. 저도 추천 하나 할게요. 저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그것도 이제 세계문학 전집에 있는데 그 진짜 얇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어떤 팔로워하는 인스타에 책만 올리는 분이 있었어. 그중에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되게 재밌다고 다른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나도 그냥 이북으로 대여를 했어요. 이북으로 사지도 않고 대여해서 읽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되게 킹받고 독특하고 웃긴 소설이에요. 킹 받는 거 좋아해요. 네, 저 킹 받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 소설은 진짜 많이들 읽으시면 웃겨할 것 같아요.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고전이 킹 받는 거 많지.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잘 읽혀. 근데 나는 사실 봐라. 그거 읽고 싶었어 계속. 아 진짜? 근데 잘못 읽었어 딴 거. 뭐? 저는 그게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인 줄 알고 난 그건 줄 알고 읽었어. 근데 그것도 읽고 싶어. 브람스도 진짜 재밌는데. 그러면 이제 사강 말고 슬픔이여 안녕 말고 한 권만 더 추천한다면? 저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그 책 진짜 좋죠. 왜냐면 책의 재미를 드리게 된 책이 이 책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쵸. 이 책을 읽고 아까 제가 막 생각 비슷하다고 네. 했던 게 이거였고, 이어령. 사실은 사람은 내 얘기 할 때가 재밌고 내 얘기 들어줄 때 재밌고 줄 친 거 보면 알아. 줄친 게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랑 공감되면 줄 치죠. 공감되면 줄치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이거 결국엔 다 공감이지. 그러니까 줄은. 그래서 이 책이 공감이 굉장히 많이 갔고 읽기도 굉장히 쉬웠던 책 맞아, 같아요. 맞아. 왜냐면 대화식 인터뷰 같은 거 같고. 아까 제가 책의 장점 중에 하나였던 이제 남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다가 정확히 나온 책이니까. 그럼 아키도 하나 더 추천해 주세요. 저는 진짜 많은데 약간 초보가 읽기 좋은 거는 소크라테스 이스프레스인 것 같아요. 읽었죠 그 책. 저도 그 책 엄청 높은 평점입니다. 저 사실은 그 책을 매대에서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그러니까 철학 책인 건 알겠는데 너무 두껍기도 하고 좀 안 끌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기가 많았어 그 책이. 그래?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도 나도 지금 시기에 다 읽는 책은 괜히 읽기 싫은 느낌. 베스트셀러면 나중에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때문에 안 읽었었는데 제가 지금 하는 독서 모임 말고 그 이전에 이렇게 지인들끼리. 지인들끼리
조그맣게 독서 모임을 했었거든요. 돌아가면서 책을 골랐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그 책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고른 거예요. 근데 돌아가면서 책을 픽하니까 누가 뭐 골랐는데 거기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약간 토 달았어. 아, 그랬어요? 그럼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좀 그런데? 내가 읽고 싶어. 그래가지고 아이씨 그냥 읽어야겠다 뭐 이러면서 읽었는데 솔직히 인생 책 중 하나 아니야? 네 너무 왜냐면 그 사람이 기자인데 에릭 와이너 기자인데 기자들이 말빨이 있어. 말빨이 있고 그 사람 좀 깊이가 있고 유머도 있어. 유머도 있고 되게 깊이 파고드는데 유머가 있기 때문에 되게 가벼워 보여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쉽고 그리고 진짜 이거를 한 권을 읽으면 이 철학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게 조금 바뀌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아까 그 얘기한 건데 제 인생이 바뀌었다. 이 책 때문에 엄청 크게 바뀌었죠. 왜요? 이 책에 나온 철학들을 제가 철학들을 되게 공감하고 공감했다는 게 원래 내 생각을 공감했다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 생각 맞네 하면서 제 습관 안 좋은 습관이나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바뀌었죠. 이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책도 이런 게 있어. 약간 책도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쿡 올 때가 있어. 내 인생의 영향이 이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뭔가 필요할 때 읽을 때 탁 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요것도 한 줄 평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재밌겠다. 이 느낌이거든요. 뭐라고 썼냐면 안 썼네? 나 썼는데 사라졌네? 내가 있었을 시기에 가장 필요했던 철학책이라고 썼던 것 같아. 아마 그런 느낌? 그래서 그 시기에 나한테 너무 필요한 말들이 가득 차 있었어가지고 나를 막 마구 때렸어. 내가 막 이렇게 슬럼프 비슷하게 빠져 있었을 때 아니야 너 일어나 거의 멱살을 잡고 끈 정도로 맞아. 이 책이 제 인생을 너무 많이 바꿨고 그때 바꾼 이게 초반에 읽은 거거든요. 사실은 10권도 안 됐을 때야.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맨 처음 철학자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던 것 같아. 그 오래된 명상록. 명상록. 맞아. 산책. 산책. 우리 산책도 하고 했잖아. 아침에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용이 나오고 맞네 기억난다. 엄청 많이 영향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 듣고 약간 끌린다 하면 뭔가 같은 책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거 사가지고 읽고 여기 나오는 철학자 중에 누가 너는 제일 마음에 들었냐 왜 마음에 들었냐 이렇게 토론해 보면서 읽는 것도 진짜 재밌거든요. 그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좀 당부 조언. 책을 읽으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난 이게 별로야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베스트셀러 중에 제가 정말 안 좋아하는 것들 많거든요. 네. 어디 가도 난 별로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그 마음. 왜냐면 그거는 누구한테나 좋은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맞아. 그러면 왜 내 생각을 버리냐 이거지. 그거는 버릴 이유가 없고 기분 상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쵸, 남이 그쵸. 싫다고 해도. 저도 막 너무 좋아서 추천했는데 난 별로던데 되게 많이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요? 그치? 난 그거 별로였는데? 우리 서로 그러잖아. 맞아요. 저 그 마흔에 읽는 니체 추천해줬는데 저 그 책 읽고 그냥 덮었거든요. 아직 젊어서 그래. 어쨌든 왜 하필 그 책이야? 딱 봐도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서로 되게 많이 그러잖아. 네. 근데 기분 안 상하지? 응. 근데 그거를 약간 눈치 봐가며 내 주장을 못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지. 근데 그러면 책 읽는 거조차도 내 의견을 못 내면 그건 책 읽는 재미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쵸. 그리고 읽다가 재미없으면 사실 덮으면 되고 그래도 다 읽었어. 그럼 사실 뭐라도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고마운 거고. 남을 필요도 없고. 아님 말고. 그래. 솔직히 남지 않는 것도 많잖아. 솔직히 여러분들도 어떤 영상들 보면서 막 별로네 이러고 치울 때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막 그게 막 너무 신경 쓰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좀 책을 읽다 보면 이 작가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글을 쓸 때가 있어. 있어. 그러면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하게 이 사람의 주장이 나랑 달라도
아 이게 맞나? 하면서 내 생각을 나도 모르게 여기 맞추려고 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보다. 왜냐면 너무 세게 주장을 하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비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그러면 거지. 절대 안 돼요. 항상 경계하면서 읽어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작자가 글을 썼더라도 내 생각이랑 다르면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내가 나조차도 가치관이 이제 시기가 지남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바뀌는데 나도 항상 옳다고 할 수 없거든, 내 생각이. 그치. 그래서 항상 누군가의 생각은 항상 움직인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관은 계속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가치관 바뀌어요. 아까 아침이랑 지금이랑 또 달라. 그쵸.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반대로 제가 아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뭐지? 그러면 책을 하나도 안 읽던 남자친구가 네. 책을 이렇게나 많이 읽기 시작한 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 예전부터 항상 책 친구를 찾았거든. 내가 무슨 책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 내가 독서 모임을 만든 이유도 같이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만든 게 제일 큰데, 애인이 책을 읽는다는 거는 내 삶이 달라지는 거지. 즐거워졌어. 내 삶이 너무 즐거워지고 안정적으로 되고, 언제든지 내 가장 큰 취미가 독서기 때문에 내 취미를 함께 할 수 있는, 같은 취미를 가진 애인이 생겼다는 거는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가끔 내가 책 너무 많이 읽어서 좀 띠껍다고. 아, 아까 막 책을 읽으니까, 아까 책 읽기 전에도 좀 오만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책 읽는데 더 오만해지는 느낌이 있는 거야. 뭐가? 막 말투 약간 띠꺼워지고 막. 근데 솔직히 제가 약간 소설에 나와 무라카미 하루키 나오는 주인공의 그런 약간 건조한 문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나 약간. 원래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그랬대. 맞잖아. 아니에요. 아니야. 자기가 내 말투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 비슷하다고 해서 좋아한 거야. 그런가? 아무튼 제가 가끔 되게 띠꺼울 때가 있어요. 막 논리적인 척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는데. 근데 나도 귀엽죠 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 띠꺼울 때 있어? 아 자신이? 아니 가끔씩 그냥 일상적인 대화하는데도 문학체가 나올 때가 있어. 문학체? 문학체가 나올 때가 있어. 고전 소설체? 고전 소설까지는 안 가는데 뭔가 그냥 일상적인 대화인데도 그 문학처럼 얘기할 때가 있잖아 가끔씩. 나도 있긴 해. 그렇지. 그 결과적으로 띠껍다. 책을 많이 읽으면 띠꺼워지는 단점은 있다.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난 너무 띠껍다는 줄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이렇게 책을 안 좋아했던 누군가가 1년 반 정도를 걸쳐서 100권 이상 읽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계속 지켜봐왔지만 이렇게 정리해서 들으니까 더 확신이 오네요. 진짜 책을 읽으면 이런 변화들이 생기겠구나. 왜냐면 나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한 변화들은 사실은 말 그대로 내 경험을 얘기한 거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사실 공감할 것 같아요. 진짜. 그쵸. 왜냐면 저처럼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또 어떤 분들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책 안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화했다니까 이거는 또 책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려고 오신 분들한테는 엄청 공감이 되겠죠. 어서 오세요. 띠꺼운 세상으로. 당신은 띠꺼운 말투를 배워갈 겁니다. 시니컬한. 네, 시니컬이 낫겠다. 시니컬, 시크.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네, 저도 가끔 나와주셔. 다음에 또 불러요. 네. 나 또 재밌는 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요? 약간 책의 카테고리 분야라 해야 되나? 분야별로에 대한 얘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겠다. 아무튼 안녕.